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집 부동산 따라잡기에서는 이 파리 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또 이에 대한 고민 상담도 진행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번호 알려드릴게요. 026938-2055번, 026938-2055번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슈와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볼게요. 장대장 부동산 그룹의 장용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용석입니다. 자, 8월 2일 부동산 대책, 이번 정부 들어서 서서 6.19 대책 이후로 한 달 반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 자, 이번 대책은 굉장히 많으면서 복잡하면서 또 좀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너무 본인의 경우 지금 2주택 있는데 3주택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정부에 뭐 건의를 해달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담 전화를 받는 동안 오늘은 1부, 2부 모두 대책 특집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받는 동안 자, 이번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모두 노트, 필기 도구 다 빼시고요. 적어가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노트 필기 준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빨리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본인이 보유하신 부동산이 조정 대상 지역에 속하는지, 투기과열지구에 속하는지, 투기지역에 속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이 조정 대상 지역은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요, 투기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투기지역은 3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투기과열지구는 2개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는 자, 성남이죠. 성남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분당이나 판교가 있는 데고요. 자, 하남. 자, 고양. 고양시인데 나는 일산이야 하신 건, 고양시는 아니고 일산이야 하신 분이 있는데 고양시 일산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주소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명, 남양주, 동탄 이 신도시다. 그 다음에 부산은 7개 구죠. 원래 5개 구였다가 기장과 부산진이 추가로 들어갔었죠. 자, 투기 과열 지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오늘 이거 뭐 로또 당첨하는 것 같습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시내에서 투기 지역, 강남 4구 플러스 11개 지역, 그 다음에 세종시까지. 자, 서울 지역에서는 이 11개 지역을 구를 뺀 나머지가 모두 투기 과열 지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과천시가 들어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기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강력하죠. 강남 4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요즘에 이제 뭐 가장 이슈가 많은 용산이라든지 또 송동, 뭐 성수동이 들어가는 송동구, 또 노원도 뭐 이제 거기 창동기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요. 자, 마포도 뭐 꾸준히 지금 집값이 올랐던 지역이고요. 뭐 양천구도 뭐 대표적인 목동 재건축이 들어가 있죠. 아무래도 그 지역도 많이 뛰었고요. 자, 영등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도 뭐 여의도가 또 대표적으로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 또 영등포가 이제 3도심으로 중심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서울시 계획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뛴 지역이죠. 자, 강서는 이제 뭐 마곡지구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변과 또 소액 20평대 그 어떤 9호선 라인의 그 주택들이 많이 뛰면서 강서도 묶이게 됐습니다. 자, 세종시는 뭐 최근에 1억에서 1억 5천이 한 6월, 7월 달에 아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3억대 중반 하던 게 4억 중반에서 5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죠. 자, 그래서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재건축에 투자를 하셨고, 자, 그동안은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규제를 넣었죠. 재건축의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재개발도 규제를 넣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자, 공식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유예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관하.
자, 서울시가 다 들어가겠죠. 투기 과열지구라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본인들께서 보유하신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지 제가 분명히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시행은 9월부터입니다. 자, 시행이 언제부터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4월 1일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언제 시행이 되는지 아셔야 지금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되냐, 장기 보유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복잡한 전략, 수를 둬야 됩니다. 자, 재건축은요, 현재,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이 재건축 조합원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됐으나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예외적 지위 양도를 허용을 했습니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는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이후에 단계의 재건축 예정주택을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해서 현금 청산 대상이 됐는데, 자, 어떻게 개선이 됐냐? 예외 사유를 엄격히 뒀습니다. 자, 어떻게요? 조합 설립 후에, 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그 주택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조합 설립 후에 2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습니다. 없고 2년 이상 소유를 하면은 팔 수가 있는 거죠.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예외를 뒀습니다. 엄격하게. 또 3년 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한 거, 이거는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조합원 현금 청산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후에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하고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 사항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투기 과열 지구의 지금 재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개발. 자, 한남 뉴타운, 아현 뉴타운 지금 재개발에 보유하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 서울시내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갑니다.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뭐 한남 뉴타운, 아현 뉴타운 뭐 자유스럽게 지금 뭐 매매가 됐었는데,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했을 때 재개발 쪽으로 많이 지금 그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죠. 서울시내 다 뭐 흑성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등등 거의 뭐 다 많이 뛰었는데, 지금 이제 현행은 이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에서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가능했죠. 자유스럽게. 지금 안 된다는 거죠. 한 3년, 대략 한 3년 정도는 재개발에 전매가 안 된다. 이건 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투기과열 지구 내에 정비사업 일반 분양과 조합 분양 당첨 제한을 이제 둡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내 일반 분양에서 5년 내에 이제 당첨되는 게 정비사업 일반 분양, 그러니까 일반 분양에서 다른 일반 분양 받는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못 받았었는데 여전히 못 받고, 근데 이게 있죠. 정비사업 내에 있는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이 아니고 일반 분양을 받고 다른 지역의 조합원 분양을 또 받습니다. 지금은 돼요. 근데 이제 조정은 안 됩니다. 자, 2017년 9월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조합원 지위로 분양을 받고, 다른 곳에 가서 정비사업 일반 분양을 받는 건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조합원 분양을 받고, 다른, 뉴타운이나 이런 재개발 저기 가서 또 조합원 분양 받는 게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통장 하나만 가지고, 분양 받고 전매하고 분양받고 전매하고 이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동안 재개발 쪽에 굉장히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뭐 손바뀜이 2번, 3번, 4번 많이 됐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투기 수요를
투자 수요를 완전히 차단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죠.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법 개정 후죠. 이번에 법 개정 후에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 분양을 먼저 받은 지역. 자, 정비사업 일반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는 예외가 안 되는 거고, 예외가 되는 거고요. 자, 투기과열지구 내 추가로 정비사업 예정주택을 취득하여 조합원 분양을 먼저 받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예외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잘 일단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장 하나 가지고 이 뉴타운 돌아다니면서 분양을 받아서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분양을 받고 해서 계속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된다는 거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양도소득세인데 지금 다주택자들,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은 일단은 1가구 1주택도 2년 보유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됩니다. 원래 예전에 거주였었죠. 2년 거주를 했어야 됐는데 몇 년 전에 그게 없어졌는데 다시 이제 1가구 2주택도 2년 거주 요건을 가져야 된다는 거, 비과세 요건에. 자, 1가구 2주택자,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죠. 기본세율이 6에서 구간에 따라서 40%까지입니다. 이 구간이 있죠. 양도 차익에 대한 구간.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내가 산 금액에서 얼마 정도 차익이 났는지. 물론 이제 초기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은 제외한 그 어떤 취득가액이죠. 양도 차익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10%를 더 가산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자, 4월 1일 안에 지금 다 팔으라고 지금 정부 관계자분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4월 1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네, 만우절 아닙니다. 예. 양도하는 다주택자들이 잘 알으셔야 될 거고요. 자, 3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20%가 가산이 됩니다. 자, 이제 정부가 이런 어떤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집은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 세금을 먹여서, 지금 실수자들한테 팔게 하겠다. 이런 의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모두 등록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세원 확보라든지 또 투명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런 차원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공공임대주택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 비과세를 한다거나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를 예정대로 그대로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주는데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다주택자들이 무슨 또 재임 취급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 전 정부에서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침체돼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4년부터 재건축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줬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켰고요. 또 재건축 조합원 소유를 한 채에서 세 채까지 늘려놨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줬는데 정부에서 집사라고 해서 집을 많이 샀죠. 물론 투자 수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환경은 전 정부에서 LTV라든지 DTI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확대를 시켜주고 많은 분들이 집을 사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집을 샀는데 물론 그 사이에 400조 원에 1000조에서 1400조 그러니까 400조 원의 어떤 그 가계부채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들의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 전 정부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재인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신문 뉴스를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많은 혜택을 그럼 계속 하겠다는 게 또 추가로 나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양도세는 비과세 요건 강화시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는데 이제는 바로 거주 요건을 충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비과세가. 자, 그 다음에요. 자, 양도세가 양도가액 9억 원 이하면, 1주택도 양도가액이, 9억 원 이상이면은, 아니죠. 기준시가죠. 기준시가가 9억 원 이상 넘어가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한 15억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은 이제 세금을 내는데, 지금 이게 이제 2년 거주 이상의 거주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고, 자,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시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분양권 전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분양권 전매가 그동안에 굉장히 자유로웠었는데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거죠. 자,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은 자, 50%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은 자, 1년 이내에는 전매를 하면 50%, 2년 이내에 전매를 하면 40%, 자,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반 과세가 됐었는데, 이제는 분양권이, 입주 때까지는 무조건 50%에 적용을 합니다. 지금 뭐 분양권의 세종시라든지 거래가 되는 것들은, 작년 11월 3일 이전에 법이 그때 나왔었죠. 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됐던 것은 거래가 되지만, 이제는 50%의 적용을 받는다는, 그 이후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50% 적용을 받는다는 거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금융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지금 많이 금융규제가 요즘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자,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 부부 합산 6천만 원에 연 6천만 원 소득이 있으면은 뭐 가점제라든지 이런 데도 적용 대상이 안 되고 또 대출도 많이 규제가 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는요, LTV DTI가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LTV 70%, DTI 60%였는데, 자,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는 그대로 되지만, 자,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DTI 50%, LTV 60%가 되는 거죠. 자,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바로 40%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요,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 이상이 있는 분들은, 자, 투기지역에서는 자, 30%로 내려가고요.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은 50%, 40% 내려가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투기지역 내, 투기지역 11개 구죠. 11개 구 지역 내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는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먼저 계약을 해놓고서 나중에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본인이 지금 매수하시려는 그 부동산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상담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주택 중에, 많은 주택 중에, 모든 주택 중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7.5%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대주택 등록을 꺼리는 이유가 소득이 늘어나죠.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꺼리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사실은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래가 좀 투명화돼야 되고, 뭐 세금 낼 건 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임대 사업을 통해서 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형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부분은 저도 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7.5%를 제외한 92.5%가 갑자기 이제 소득을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초반에는 많이 줘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거,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걸 갑자기 하라고 하면은 그만큼 여러 가지 좀 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마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청약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 요건을 이제 강화하는 건데 특히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이죠.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가 들어가겠죠. 바로 9월부터 이제 시행 예정이었는데 자, 개선되는 부분은요. 청약통장 가입이 그동안에 1년이면 됐었는데 2년으로 늘어나는 거고 납입 횟수가 24회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공급에 대한 가점제. 자, 그 부분이 있는데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75%, 자,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이요. 그러니까 33평형 정도 되겠죠. 이제는 100%로 늘리는 거죠.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늘리는 거고. 자, 중요한 것은 이런 가점제에서 나중에 발표할 때 자격이 안 됐을 때 일반 분양으로 넘겼는데 이제는 일반 분양이 아니고 이 가점제, 특별 공급에 대상하는 분들을 다시 추첨을 한다는 거죠. 원래 이 법은 지금 파리 대책을 떠나서 원래 그렇게 됐었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풍선 효과가 난 게 바로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민영주택, 공공주택 택지는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하는 게 바로 공공택지라고 한다면 민영택지는 일반 건설사들이 땅을 사들여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건데 이 민영주택에 대한 지금 청약제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매 제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법규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선했죠. 법 통과했습니다. 7월 18일 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의 민영주택의 풍선 효과를 막겠다.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방광역시 같은 경우도 이제 6개월 정도의 전매 제한이 들어가고요.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입주시까지 들어간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이제는 전매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주택에만 제한을 하면 오피스텔로 이런 여러 가지 풍선 효과가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바로 입주 때까지는 전매 제한을 하겠다. 바로 이게 바로 이번 법규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주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 합동기관에서 발표한 게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충분하다. 그동안에 서울시내는 강남을 비롯해서 서울시내는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공급이 부족한데 이게 규제만 들어가서 되겠냐?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불만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바로 합동 이 관계부처에서는 자, 입주 물량이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자, 5년 평균보다 높고 10년 평균보다 높지 않냐? 또 강남 4구도 바로 5년 평균보다 높지 않나? 이런 어떤 통계 자료를 이번에 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입주 물량만 내놨지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이주 수요의 통계를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된 바로는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규제만 가지고 지금 바로 오르는 이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가파르게 빠르게 지금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세미나 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내용은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는 건 아니고요.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시청자 여러분 몫이라는 점 양지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시 뒤에 고민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죠.